안녕하세요 여러분, 달팽이쌤입니다. 오늘은 수학 3단원 마지막 문제풀이를 마무리하고 하루 한쪽도 앞에 부분을 조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여러분의 동생들인 1학년이랑 2학년은 벌써 등교 개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5학년과 그리고 6학년의 등교 개학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인데, 그래서 등교 개학 일주일 전인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여러분의 상태를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께서 확인을 하시고 집에서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해서 내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설문을 매일매일 해줘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담임선생님께서 내일 안내를 할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수업을 일찍 끝낸다고 해놓고 시간이 조금 더 걸려서 오늘은 여러분이 알만한 내용은 정말 빨리빨리 건너뛰겠습니다. 줄넘기 한 시간과 소모된 열량 사이 대응 관계를 알아보세요. 1번 줄넘기 한 시간, 분, 그리고 소모된 열량, 킬로칼로리 사이 대응 관계를 표를 이용하여 알아보세요. 표를 보면서 나머지 부분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을 하면 11, 2분을 하면 22. 봤더니 시간에 11배를 한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6분에는 곱하기 11, 66. 10분에는 곱하기 11에서 110. 15분엔 165고 660kcal를 소비하기 위해서는 660을 거꾸로 11로 나눠줘야겠죠? 6에는 1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66에는 11이 6번 66, 나머지는 0이 그대로. 그래서 660kcal를 소비하기 위해서는 60분 동안 운동을 해야 됩니다. 2번 줄넘기 한 시간을 네모라고 하고 소모된 열량을 자신만의 기호로 나타내서 줄넘기 한 시간 그리고 소모된 열량 사이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은 소모된 열량을 나타내는 기호를 세모라고 두고 식은 네모와 세모. 시간에 11을 곱한 게 소모된 킬로칼로리라고 했었죠? 이어서 3번과 4번입니다. 슬기 나이 그리고 연도 사이 대응 관계를 알아보세요. 3번 슬기 나이와 연도 사이 대응 관계를 표를 이용해서 알아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9년에는 12살이기 때문에 1년 전인 2018년에는 11살, 1년 뒤에는 13살, 그리고 2027년에는 20살, 2살을 더 먹었다면 2년 뒤가 되겠네요. 2029. 이 표를 이용해서 4번 슬기 나이와 연도 사이의 대응 관계를 기호를 사용하여 식으로 나타내 보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은 슬기 나이는 네모, 연도는 세모로 놓겠습니다. 두 양 사이의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면 슬기 나이는 연도에서 2007만큼을 뺀 수였습니다. 만약에 슬기 나이에다가 2007을 더하면 그 해의 연도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어도 괜찮습니다. 이어서 5번입니다. 한 사람에게 공책을 2권씩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사람의 수 그리고 공책의 수 사이 대응 관계를 잘못 이야기한 친구를 찾아 옳게 고쳐보세요. 빠르게 이야기하면 슬기와 지혜는 정답이 맞습니다. 하지만 준기가 오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응 관계를 나타낸 식, 별표는 공책의 수, 그리고 네모는 사람의 수를 나타낸다고 되어 있는데, 오히려 한 사람에게 공책을 2권씩 줬다 했기 때문에 사람이 수에 곱하기 2를 한 것만큼이 공책의 수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활용해서 바꿔주면 선생님은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마지막 6번입니다.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상황을 하나 쓰고 그리고 그 상황에 알맞은 식을 별표와 네모를 나타내서 써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넘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하루 한쪽 기본형 1과 2를 풀어보고 채점하겠습니다. 하루 한쪽 기본 1입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문제까지는 도형의 배열을 보고 물음에 답하는 것입니다. 1번 다음에 이어질 알맞은 모양을 그려보세요. 첫 번째 모양이 1개, 두 번째는 2개, 세 번째 3개, 4개, 그리고 5개가 있는 모양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2번 육각형의 수 그리고 삼각형의 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표를 이용하여 알아보세요. 육각형은 위에서 노란색이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삼각형은 녹색입니다. 봤더니 첫 번째 그림에서는 각각 육각형 1개, 삼각형이 3개, 두 번째 그림에서는 육각형 2개, 삼각형 6개, 세 번째 그림에서는 육각형이 하나 늘어서 3개, 삼각형은 3개가 더 늘어서 9개. 이런 식으로 각각 1과
3이 배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3, 그리고 2, 6, 3, 9, 12, 15. 육각형의 수에다 곱하기 3을 한 게 삼각형의 수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럼 이것을 이용해서 3번. 육각형이 20개일 때에는 삼각형이 60개가 필요하겠네요. 4번입니다. 육각형의 수와 삼각형의 수 사이에는 어떤 대응관계가 있는지. 삼각형의 수는 육각형의 수의 20배였죠? 이어서 5번. 사각형 조각으로 규칙적인 배열을 만들고 배열 순서에 따라 수 카드를 놓았습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림을 봤더니 첫 번째에 나와 있는 도형에서 두 번째 도형에서는 오른쪽에 도형을 하나 붙였고 세 번째 도형에서는 오른쪽에 하나 더, 네 번째 도형에서도 오른쪽에 하나 더, 이런 식으로 사각형을 하나씩 붙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5번. 배열 순서에 따라 사각형 조각의 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표를 이용하여 알아보세요. 각각의 순서보다 한 개씩 더 많은 사각형을 썼었죠? 그렇다면 여섯 번째, 열 번째에 필요한 사각형 조각은 11개겠네요. 마지막 7번. 배열 순서와 사각형 조각의 수 사이 대응관계를 써보세요. 사각형 조각의 수는 배열 순서보다 한 개가 더 많다. 자, 두 가지 조각으로 규칙적인 배열을 하고 있습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그림을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에서는 이 검은 점이 있는 사각형이라고 할게요. 검은 점이 있는 사각형은 니은자 모양, X자 사각형은 한 개. 두 번째에서는 검은색 점사각형, X자가 하나 있었는데 여기서 각각 한 개씩이 추가됐습니다. 세 번째에서도 한 개씩, 네 번째에서도 한 개씩 추가되고 있죠. 그럼 8번. 위 배열에서 변하는 부분, 그리고 변하지 않는 부분을 생각하며 두 조각의 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표를 이용하여 알아보세요. 이런 규칙을 찾을 때 중요한 게 변하는 부분, 그리고 변하지 않는 부분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도형들을 보면 가장 아래쪽에 깔려있는 이 검은색 점사각형 두 개는 변하지 않죠. 항상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순서가 될 때마다 두 가지 사각형이 각각 한 개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표를 완성해보면 검은 점사각형도 하나씩 늘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밑에 깔려있던 이 두 개의 점사각형은 항상 개수가 똑같이 밑에 있기 때문에 X자 사각형에 비해서 점사각형이 항상 두 개가 더 많았었습니다. 그렇다면 9번. X자 조각이 20개일 때 점 조각은 두 개가 더 많겠죠. 22개. 그래서 10번. 점 조각의 수와 X 조각의 수 사이 대응 관계를 써보세요. 선생님은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규칙을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혹시나 다른 방법으로 쓴 친구들, 다른 내용으로 쓴 친구들도 그 규칙에 따라서 조각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만약에 그게 맞다면 그것도 정답입니다. 이어서 기본형 2도 풀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같은 도형을 보면서 푸는 문제입니다. 1번. 다음에 이어질 알맞은 모양을 그려보세요. 봤더니 지금 나와 있는 이 커다란 도형이 각각 한 개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밑에 네 번째 그림에도 이 도형을 4개를 그려주면 되겠죠? 대충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못 그렸네요. 2번. 사각형의 수 그리고 삼각형의 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표를 이용하여 알아보세요. 지금 도형을 자세히 보면 위쪽에 있는 녹색 부분이 삼각형 3개씩 늘어나고 있죠?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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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그리고 아래쪽 빨간색 부분이 사각형입니다. 사각형은 첫 번째 순서에서 1개, 두 번째에선 2개, 세 번째 순서에선 3개. 이런 식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형의 수 그리고 삼각형의 수도 비교를 해보면 사각형보다 삼각형의 수는 항상 3배씩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빨간색이네요. 3번. 사각형의 수 그리고 삼각형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며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삼각형의 수가 아까 사각형 수보다 3배가 더 많다고 했기 때문에 사각형이 10개일 때 필요한 삼각형의 수는 3배인 30개겠네요. 사각형의 수 그리고 삼각형의 수 사이 대응 관계를 써보세요. 이번에 선생님은 식으로 써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제들도 보겠습니다. 사각형 조각으로 규칙적인 배열을 만들고 배열 순서에 따라 수카드를 놓았습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지금 문제도 변하는 부분 그리고 변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서 그 내용에 따라서 규칙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림을 봤더니 변하지 않는 부분은 가장 밑에 깔려있는 이 3개의 도형인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계속 도형이 하나씩 위쪽으로 쌓여가고 있죠. 5번 배열 순서에 따라 사각형 조각의 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표를 이용하여 알아보세요. 계속 하나씩 늘고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써주겠습니다. 6번 이 규칙에 따라서 10번째에 필요한 사각형 조각을 찾아보면 배열 순서보다 사각형 조각의 수가 2개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0번째에 필요한 사각형 조각은 10 더하기 2 해서 12개. 이어서 7번 배열 순서와 사각형 조각의 수 사이 대응 관계를 써보면 사각형 조각의 수는 배열 순서보다 2개가 더 많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8번부터 10번 영준이와 동생은 용돈 중 5,000원을 저금하려고 합니다. 영준이는 이미 2만원을 저금했고 두 사람은 다음 달부터 저금하기로 했습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그럼 8번 표를 먼저 채워보겠습니다. 저금을 시작했을 때 2만원을 영준이가 모았었고 한 달 뒤에 각각 5,000원씩을 추가했습니다. 2달, 3달, 4달, 5달 후도 비교해보면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은 항상 형인 영준이가 모은 돈이 동생이 모은 돈보다 2만원이 더 많죠? 왜냐면은 처음에 2만원을 모으고 시작했기 때문이죠, 영준이가. 9번 보기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 두 양 사이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걸 식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영준이가 모은 돈과 동생이 모은 돈을 비교했을 때 2만원만큼씩 차이가 있었다고 했는데 선생님은 이걸 덧셈으로 또는 뺄셈으로 둘 다 나타낼 수 있습니다. 동생이 모은 돈에 2만원을 더해도 되고 영준이가 모은 돈에서 2만원을 빼줘도 괜찮은데 이번에 선생님은 뺄셈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숫자가 아닌 한글로 글을 쓸 때에는 한글로 쓴 거를 괄호로 묶어줘야 됩니다. 마지막 10번입니다. 기호를 사용하여 식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영준이가 모은 돈을 선생님은 네모, 동생이 모은 돈을 이번에는 선생님 별표로 하겠습니다. 두 양 사이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면 영준이가 모은 돈에서 2만원만큼을 뺀 금액이 동생이 모은 돈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도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등교 개학을 시작했다 했는데 사실 선생님도 지금은 아직은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안전한 등교 개학을 위해서 내일 여러분 담임 선생님들께서 안내해 주시는 내 건강 진단, 내 건강 설문조사를 다음 주 월요일부터 꼭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